두 번째이자 마지막 발제는요, e스포츠의 올림픽화에 따른 IOC의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 박주희 사무총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빠르게 진행을 부탁한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금 속도가 빨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이미 그 앞에 송동혁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에서 많은 부분을 중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새로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송동혁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 저는 조금 반성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제 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e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몇 번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까지 뭐 흐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저는 팩트 위주로 해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하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IOC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년 5월이죠. 5월인데 이게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2006년에 발간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상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디다스, 푸마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애플, 구글 이런 같은 어떤 닌텐도가 게임 회사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우리의 상대는 상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은 이런 e스포츠 이런 분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저는 e스포츠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챗GPT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전 e스포츠 정의에 관련된 게 사실 제가 찾아왔는데 다 다르고 책도 다르고 논문도 다르고 제대로 정리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요즘에 또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전자 스포츠의 줄임말, 컴퓨터 게임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기 보시면 정의는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023년 원래 2022년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추석 때 하더라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는데. 그때 사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OCA에서 생각하는 그러면 e스포츠는 무엇인가 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행히도 정의를 확실하게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스포츠에 대한 게이머들의 가상 어떤 환경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경쟁하는 것들 등등등 하면서 유사한 이런 설명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 국제 스포츠에서 e스포츠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아젠다 2020 플러스 5, 토마스 바 위원장님이 2023년 2023년 재임하시면서 나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거를 발표하신 게 올림픽 아젠다 2020이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이었죠. 5년의 임기, 4년의 임기를 더 연기하시면서 주요 5가지 트렌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 디지털화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 9번 보시면 가상 스포츠의 개발 장려, 비디오 게임의 커뮤니티와 교류 확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트렌드 5가지, 그 밑에 15가지 중에 9번째는 권고 사항 덕분에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e스포츠와 관련된 IOC e스포츠 앤 게임스 리아종이죠. 그룹 ELG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ELG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국제사이클 연맹 회장님이 의장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유승민 의원도 여기에 리아종에 같이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저도 옆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IOC가 이런 전자스포츠의 커뮤니티 사이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부 자료라 보셨지만 안 보신 걸로 해주시고 처음에 IOC 리에종에서 나왔던 비전 목표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절대 쉐어하지 마세요 밑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왔고 책자에 넣진 않았는데
일단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e스포츠에서의 게임의 세계에서는 올림픽의 가치를 e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올림픽의 가치가 무엇인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 신체, 육체적 건강하고 정신적 건강하고 모두 다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플랫폼이 바뀌는 어떤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 주셨던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이 시리즈도 어쨌든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연기가 되면서 도쿄올림픽이 우리 2021년에 되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도쿄올림픽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그 개막식 한 달 전에 이 버추얼 시리즈를 먼저 했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연맹이 주도했긴 했지만 플러스 게임 배급사와 같이 함께 했다는 게 가장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원래 단독으로 엄청 하고 싶었겠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국제연맹과 5개의 게임 연맹들과 KBS가 협력해서 이 버추얼 시리즈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성공했다라고 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이미 다 보셨으니까 그 영상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VR, AR을 활용했고, 어쨌든 피지컬이 좀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가상현실과 해서 갈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마치고 나서 OC에서 엄청 자화자찬 많이 했어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버추얼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성공적인 대회가 또 이를 계기로 가상 스포츠를 넘어서 지금 다음 주에 계속 말씀하셨던 싱가포르의 e스포츠 위크, 여기에 대해서도 더 큰 범주에 대한 게 생긴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e스포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IOC에서는 이 버추얼 시리즈라는 말을 다음 단계로 e스포츠라는 것들로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그 IOC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 대해서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IOC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여 있고, 그런데 이름은 e스포츠 위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e스포츠와 공동체로 협업하는 어떤 아까 선수들이죠. 게임을 하는 우리 선수들, 팬들, 이런 데서 똑같은 기회들을 더 창출해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버추얼 대회가 e스포츠라는 용어에 변경되는 건 되게 중요한 어떤 트렌드 변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위크,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으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을 통해서 어쨌든 e스포츠를 양성하는, 게이머 양성이라는 것도 이게 IO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변화에 대한 게 우리가 이 흐름에 좀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IOC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연맹, 특히 IOC와 비교할 만한 그 축구잖아요. FIFA에서도 자체적으로 FIFA2라고 하는 그런 게임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대학 대회,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도 축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스포츠 대회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 연맹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핫한 우리 e스포츠, 요즘에 e스포츠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이 거버넌스, 아까 앞에 우리 주현지 박사님이 너무 빠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국제 e스포츠 연맹이 있어요. 한국의 종주국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08년에서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대한민국 부산에 지금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스포츠 유럽 국제연맹을 대변하는 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를 대변하는 국제 스포츠 기구다라고 하면은 국제 스포츠 경기단체들이 연맹이 있거든요. 가이스프라는 연맹에서 인정을 해주면 사실 라이벌 이슈가 있는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입하는 게 사실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제 스포츠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근데 또 가입에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니, 사실 작년 가이스프가 이제 해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됐지만, 우리가 2008년, 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럼 뭐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주도로 가고 있는 글로벌 e스포츠 연맹이 설립이 됐습니다. 최근이죠. 201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앞에 기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르미안 은 위원님이 IOC 부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도로 만들어졌고 지금 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e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맹에도 그런데 모두가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이었죠. 이게 발족하고 나서 IOC에서 얘기했어요. 올림픽 여기에 아무도 가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견제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IOC는 어디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도 안 하지만 다시 말하면 다 열어놓은 상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고 또 IOC 위주로 e스포츠 위크가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잘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게 올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거는 아시안 게임이고 아시안 게임 주최하는 거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라고 하는 OCA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당연히 우리 AF라고 하죠. 아시아 연맹들을 주관으로 대회를 하게 되고 아시아에도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연맹이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의 e스포츠를 좀 살펴보면 이미 부산에 있는 그 IESF죠. 라는 연맹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맺어서 잘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OCA는 또 아시아를 총괄하는 스포츠 전체를 총괄하는 단체는 ESF라고 아까 글로벌 하는 단체랑 또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또 약간 또 다 열어놓은 거죠. 사실 어디 하나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OCA에서 지금 주관하는 아시안게임, 이번에 항저우 정식 종목 채택된 거에서는 기술대표가 아시아 어쨌든 그 스포츠 연맹에서 기술대표를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지금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아무도 오픈 결말이에요. 아직 결말을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뭐 사실 e스포츠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 중국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종주국이고 처음 아시안 게임에서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 게임 2013년이었었는데 그때 실내 시범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17년 대회 그리고 2018년에 정식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을 채택된 이후 이번에 정식으로 e스포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e스포츠의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종목들을 아마 보시면 이 종목에도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 이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나라에서 하면 그 나라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잖아요.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항저우에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저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종목이 있고 마인드 스포츠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e스포츠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마인드 스포츠의 e스포츠 종목 중에 세부 종목으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저희 몽상국이라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중국에서만 유저들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국 선수는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중국이 자기네 메달 딸 걸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종목을 정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사실 봤는데 오늘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선수들을 발표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넣고 어쨌든 여기에도 보니까 다 나가시는 건 아니고 다 4개인가 5개 종목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중국이 이미 선점하는 종목들, 중국만 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정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없대요. 그 얘기는 결국은 외교력인 거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종주국으로서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안게임 이거 좀 발표가 됐을 때의 기사가 몇 년 전 기사긴 한데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여기에서 뭐 중국만 하는 게임을 아시안게임에서 해? 사실 우린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종주국이니까 우리가 뭐 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또 산업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 좀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또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IUC에서는 버추얼하고 OC에서 하는 이 게임 조금 달라요. 다른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피지컬, AR, VR 뭐를 하든 피지컬이 같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멘탈 스포츠라고 보통 옛날에 저 어떤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 조금 약간 개념이 살짝 다른데 IUC에서 이거 지금 e스포츠 위크라고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다음 달에 하는 거에 갈 예정인데 아직 가진 않아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버추얼 기사 기반으로 하는 시체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IOC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어쨌든 변화할 거예요. 뭔가 두 개 접점을 찾겠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IOC가 지금 젊은 층 특히 청소년 참여 많이 유도하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서핑,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젊은 애들이 안 들어오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2020 플러스 5 뭐에도 보면 디지털화 이런 걸 얘기했고요. 이미 IOC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NFT를 발행하고 있어요. 사실 그 재생세대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대에는 다 먹힌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시리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AR, VR을 접목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콜라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마지막으로 아까 MZ, 뭐 알파 세대 제가 오늘 아침에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알파 세대라는 거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비디오로 보여주셨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스마트 기기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고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 디지털 세대이고 기계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e스포츠 하지마? 이거 배제야? 라고 하면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소통에 능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웹3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e스포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향후 웹3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아닌 어떤 가치 철학으로 지향점을 찾고 기브 앤 테이크 상호 인터랙티브라고 보통 여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제 e스포츠가 나가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실 여기 넣진 않았는데 IOC의 NFT를 쳐보시고 베이징을 쳐보시면 이미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미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고요. NMA라는 그 그룹에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P2Run이라고 하더라고요. Play to Earn 해가지고 내가 플레이하면 또 수익을 얻게끔 만드는 거를 IOC에서 게임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받은 게 그게 이 P2, 이 웹3 기반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세대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융복학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가 선도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했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짧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5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나누어야지 되는 현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e스포츠 정책의 핵심들을 오늘 발제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용세 위원님, 조현주 위원님, 이상호 교수님, 박주희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